박영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까지 쳐다본다고 하는 이 날카로운 눈으로 지금 국정조사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보배이고요. 또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리는 제가 양보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수부터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인데도 게스트 모실 때는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군요.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덥죠, 아주. 네. 우리가 진행할 때는 별로 관심도 없으시더니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질문은 우리 곽효주 아나운서께서 주로 해주시고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1시간 생방송이라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많은 걸 여쭤보고 싶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5일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박영선 의원의 기조발언 연설이 아주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는데요. 현재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12만 5천 건이 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청자들과 또 국민들께 이제 인사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기조 발언의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팩트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 앞 광장에 이렇게 직접 참여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으시고 국민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국정원 개혁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2만 5천 건이 넘었다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제가 국민 여러분께 10분 기조연설을 한 주요 내용은요. 아직도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이 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이 됐었는데요.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력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4년부터 79년까지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부장을 역임한 그 전력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시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부산 복직 사건, 그거 다 초원 복직 사건,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이분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함께 하셨던 분들과 함께 그 선거 부정선거를 일종의 기획했던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픈 기억들이 그 정치검사의 대표적인 분으로 꼽히고 하는 그런 아픈 기억들을 가진 분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지금 민심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이야기로 제 기조연설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국정원은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MLL 발언과 관련된 남북정상회담록을 무단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정권을 위한 국정원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원이냐를 놓고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남재준의 국정원은요, 현행법상 국정원장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국정원 직원의 잘못이 있더라도 검찰이 가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검찰도 국정원을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없고 잘못된 비리 직원도 수사할 수 없다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오만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이 남재준의 국정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총무국장을 비롯한 군인 7, 8명을 요직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현역 국정원 직원들로부터도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지배하는 국정원이 다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 또한 대한민국의 아픔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세훈의 국정원에서는 MB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강물에 처박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MB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지 않거나 아니면 야당 의원을 찍었던 절반의 국민들을 같이 강물에 처박아라 하는 거하고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정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청학 광장에 계신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팩트TV를 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반의 국민은 강물에 처박고 절반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정원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원세훈의 국정원에서 일어났던 각종 그런 댓글 작업을 비롯한 그런 정치 개입, 또 선거 개입 문제,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댓글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70몇 개를 발견을 했는데 그 70몇 개가 검찰이 수사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남아있는 것 중에 일부를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빙산의 일각이죠. 실질적으로 댓글이 많이 수만 개가 지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 조간신문 그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 국정원 댓글을 단 민간인에게 의문에 9천여만 원의 그 돈이 입금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정원에서 돈 대주고 댓글 달고 그런 일을 계속했던 것 아닌가라는 하는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사실 그 70여 명의 댓글 요원들은 헤드쿼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드쿼터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떠한 그 지시를 내려서 그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던 수많은 전국적인 조직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민간인에게 국정원에서 9천여만 원, 약 1억에 상당하는 돈을 왜 줬겠습니까? 이것을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저희는 밝혀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상황입니다. 12월 11일 날 밤 8시에 강남 오피스텔에서는 국정원 댓글 요원이 어떤 그 용기 있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민주당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곳에 가서 그 현장범을 사실상 체포할 수 있었는데 국정원과 경찰과 관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그 공개적인 권력의 방해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 그 시간에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회의를 했겠습니까? 그 국정원 댓글 요원 사건이 일어난 그 같은 시점에 박근혜 캠프가 매우 분주하게 긴장감 있게 돌아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국정원과 박근혜 캠프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 댓글 요원은 112에 신고를 합니다. 112에 신고를 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그 경찰에서 우리가 당신을 지금 그 길을 터줄 테니까 빨리 나와라. 그러는데 이 댓글 요원이 전화를 받고 부모와 상의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감금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그러한 종합상황적인 그 긴급회의를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주재로 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더더욱 같은 날 밤 9시쯤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댓글 요원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란 작전을 핀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수많은 댓글을 노다지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댓글들이 다 삭제되고 맙니다. 그래서 댓글이 삭제되는데 야 참이와 라는 그 유명한 바로 그 댓글 삭제 현장의 CCTV가 지금 검찰 공소장과 함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새벽부터 검찰은 이 댓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과의 이런저런 통화를 거쳐서 12월 16일 정오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있다. 경찰은 빨리 이것을 발표해라 라는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새누리당과 경찰이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징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퇴근길에 한 분씩 모이셔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 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해 주시면 나머지 질문을. 그러나 이거는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이렇게 지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12월 16일 날이요. 저녁 6시 반에 경찰이 한 번 더 회의를 하고요. 그날 밤 8시부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사전에 이 경찰의 댓글이 없다, 아니면 댓글의 증거가 다 지워졌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TV 토론에 나와서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댓글 증거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후보 당신이 책임져라.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 토론이 엉망이 됐습니다. 사실 그 토론은 문재인 후보의 압승이었는데요. 이 토론에 압승한 다음에 새누리당이 더욱더 긴장하고 보수 언론이 더욱더 긴장해서 밤 11시에 경찰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죠. 허위 발표를 합니다. 댓글 흔적은 발표되지 않았다. 결국은 12월 16일 밤 11시에 그 허위 발표로 인해서 2012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관건 선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선거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고 또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과를 국민 앞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긴 내용이었지만 역시 전 기자, 전 앵커 출신답게 아주 명쾌하게 국민들께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연이어서 또 질문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질문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바람직한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짧게 한 3분 안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국정원 예산은요, 자체적으로 감찰만 하고 실질적인 그 감사, 외부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예산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쓸 수 있고 영수증도 필요 없고 이런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국정원에 잘못이 있어도 검찰도 함부로 수사할 수 없는 이 법,
이것도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정원의 이제 이 정치개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네네. 저는 국정원은 대북 업무만 하는 것이 맞다. 국내 정치에서는 손 빼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이 대북 관련 수사 기능도 축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바뀌면, 국정원장이 군인 출신이면 군인들을 맘대로 끌고 들어와서 임명하는 이러한 그 엿장수 맘대로 임명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도 저는 바뀌어야 되고, 국정원이 전문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정기관의 전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우리 박 대변인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큰일인 게요. 14일이 그 이번에 다시 재합의를 해가지고 네. 그 첫 번째 증인채택 청문회가 있는데 지금 온 국민이 그 기대하고 있는 게 이날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세훈 김용판 이 두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둘 이런 경우가 있죠. 두 사람이 다 나오는 경우, 둘 다 안 나오는 경우, 한 사람만 나오는 경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국조특위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김용판 서울청장이 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제가 들으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보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보니까, 그 재판을 핑계로 해서 지금 안 나오겠다는 것인데요. 그 재판 그 준비와 관련해서는 그날 꼭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이 재판이 열리는 날도 아니고, 준비 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핑계다. 안 나오려는 꼼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분만 나오시면 14일은 그분 한 분만 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 체포동의서를 발부받아서 동행명령서를 발부받아서 16일 날 김용판 서울청장 한 사람만이라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김용판 청장이 21일 날 나오겠다고 하는데요. 21일 날은 원래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고 김무성, 권영세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판 김세 없이는 국정조사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이 김용판, 원세훈 원장은 국정조사라는 그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사람이고요. 김무성, 권영세는 김무성 이 사람은 경찰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징후를 저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또 권영세 이분도 국정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 징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김세 이 두 사람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박영선 의원의 모습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할 텐데요. 토요일 국민보고대회 때 그 드럼을 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좀 의외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정조사 때 보면은 단호하고 엄한 이미지가 비치시는데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평상시 박영선 의원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뵈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부드러운 여자죠? 부드럽죠? 네. 아름다워. 근데 세상이 저를 점점 자꾸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사실 대학교 때 그 대학가요제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던, 음악을 좋아하던 그런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타도 치고, 또 드럼도 좀 치고, 노래도 좀 부르고 그랬었는데요. 그날 오랜만에 드럼을 쳐보니까 잘 되진 않긴 했던데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네. 또 기자연사
그 조회수만큼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방송사들이 국정원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이 방송인 출신으로서 우리 지상파 방송국 관계자분들께 따끔한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홈페이지에 그리고 트윗에 언론을 말한다 시리즈 1번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번을 쓰려다가 지금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요. 제가 82년도에 MBC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전땡 뉴스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9시 시작하면 땡 하고 시작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전땡 뉴스였습니다. 거의 첫 번째 그 꼭지가 한 5분 정도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뭐 청와대에서 뭘 하고 매일매일 그걸 하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지겨워가지고요. 9시 뉴스를 9시 한 5분이나 10분부터 보던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근데 그런 전땡 시절에도요, 저희 젊은 기자들은 진실된 뉴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에 관한 것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밤에 마감 뉴스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보도국장이나 정치부장이 퇴근하고 나면 몰래 나와서 기사를 다 고쳤습니다. 기사를 고쳐가지고 그 고친 뉴스가 제 마감 뉴스에 방송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출근하면 엄청나게 혼나고 또 인사조치도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뉴스를 저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9시 뉴스데스크보다 마감 뉴스 인기가 더 높아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그 뉴스를 함께 보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의 기자분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그 기자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도 비판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까지 뉴스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광장 뉴스 박용진, 곽효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 광장 뉴스가 앞으로 대한민국 1위의 시청률을 지향하는 그런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팔자를 고치겠군요.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증인신문 때 원세훈, 김용판을 좀 벌거들게 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혹시나 있는지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비장의 카드는요, 칼이 칼집에서 나오면 힘이 없듯이 비장의 카드는 항상 그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큰 비장의 카드는요, 국민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민 여러분의 감시가 지속되는 한 저는 언젠가는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민주당의 국제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용진 대변인과 곽효주 아나운서의 이 팩트TV의 광장 뉴스를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박영선 의원께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저는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드는 느낌은요, 여러분들은 박영선 의원께 좀 속 시원한 얘기를 들어서 좋지만 박영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일, 18일, 21일, 23일 이렇게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19일? 그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박영선 의원과 민주당의 국제특위 의원들이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박수 크게 좀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나가신 이후로 이렇게 큰 박수는 처음 받으셨을 것 같은, 네. MBC하고 진작부터 인연이 있으셨다는 점을 오늘 다시 확인을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분